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법천사님이 써주셨어요. 친구가 롤렉스 손목시계를 2,300만원 주고 샀더라고요. 그 친구랑 같이 코엑스에서 밥 먹고 현대백화점에 있는 롤렉스 매장에 들러 다른 시계를 구경하는데 6,500만원짜리도 있대요. 시계들이 다 몇천만원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몇 억짜리도 있습니다. 가격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계가 매장에 몇 개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지 않냐 물었더니 들어오는 족족 팔려서 그렇대요. 주문하고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사야 된다네요. 경기가 안 좋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고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제 BK 300만원 가면 10개만 팔아서 나도 롤렉스 시계 사려고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예, 저는 1BK로 롤렉스를 살 수 있을 때 그때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이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는 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는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에 지금 우리 돌아가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사실 근로자들의 이제 급여라든가 이런 거는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처럼 예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일어났던 그 돈의 가치 하락 대비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월급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뭐 돈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거의 100분의 1토막 났다라고 하면 급여도 그 정도로 받아줘야 되는데 급여는 거의 한 10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던가 10배도 사실 안 늘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돈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돈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으니까요. 거기에 그러면 지금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부자냐? 기존에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이런 자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 이 버블이 일어나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해서 그 자산 가치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부자들은 더 큰 부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근데 이 현상이 1929년도 경제 대공황 때도 사실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생각해 보시면 경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도 미국 주식시장이 거의 이제 10년 동안 계속 호황을 누렸습니다. 호황을 누렸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산이 있던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됐던 거고요. 근로자들은 또 힘겹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들은 정책 자체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막 남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프랑스 그 노란조끼 운동에서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그 노란조끼 운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들을 수용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있기 전과 저는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땅값, 부동산값 며칠 자고 일어나면, 물론 요즘 최근에 꺾이긴 했지만요, 자고 일어나면 몇 억씩 올라가고 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물건 이렇게 비싼 6,500만원짜리 이런 시계를 사는데 부담 없이 이제 살 수 있는 거였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시장이 한번 경제 대공황 때 뒤집어지고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신두 익절하는 날 부자 된다 님이 써주셨어요. 절대 세력이 없이는 안 오르죠. 특히 리플처럼 시체들이 대부분 존버들인 코인은 세력이 시세에 분출하기가 힘든 건 사실임. 매직 구간을 아주 길게 하지 않는 이상 시체 치우기 힘들 거고 상승률도 떨어질 건 팩트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제목 자체가 리플은 이제 시체가 많아서 못 오른다? 라고 아마 제가 이때 영상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그 리플 차트를, 달러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오늘은 달러 차트를 열었고요. 보시면 이제 거래량까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거래량이 지금 시체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시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결국 이제 시체라는 게 어디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터졌냐를 보면 되겠죠. 그럼 보시면 2017년도 그 지금 뭐 예를 들어 1,000원부터 한 4,000원까지 우리나라 원화로요. 달러로 얘기하면 지금 이 구간입니다. 얼마냐면 뭐 한 0.4달러부터요. 이 0.4달러부터 지금 이때 3.3달러까지 상승했던 이 구간에 이렇게 보시면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실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물린 사람들이 여기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서 과연 다 손바뀜이 일어났을까라고 이제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간. 지금 이때보다 2017년도 말 18년도 초보다 지금 2019년도 18년도 10월부터요. 이때 그 작년 9월달 10월달 거의 이제 800원 900원까지 상승했던 달러로는 이때 0.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거의 사실 뭐 2018년도 17년도 말 이 거래량을 다 뛰어넘는 그 거래량이 실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도 보시면 거의 2017년 말에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시면 이미 이때 아까 3.3달러까지 그 시체들은 여기서 다 치워졌다. 여기 얼마 구간에서 치워졌냐면요. 지금 0.25달러에서 0.8달러, 0.25달러에서 0.8달러. 그리고 사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구간, 그리고 이때 이 구간하고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삼각수렴 하면서요. 0.28에서 지금 0.4달러 이 구간에서 다 치워진 겁니다. 다 치워지고 오히려 치워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팔았느냐? 결국에 이 리플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판 겁니다. 판 거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제 펌핑 나오는 이제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뭐 그런 코인들 들어간다거나 막 ICO 한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안 오르잖아요. 리플 이렇게. 안 오르니까 이런 안 오르는 코인들 매도를 해서 그런 이제 코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 아예 이 시장을 떠나든가요. 매도해서 그냥 시장을 떠나든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체가 많아서 못 오른다. 예, 물론 세력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부분은 동의하고, 시체가 많고 대부분 존버드린 코인은 세력이 시세 분출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세력이 이미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미 지금 0.2달러, 0.25달러에서 거의 0.7달러 이 사이에서 다 매집을 끝냈습니다. 이때 물렸던 시체들 다 치웠어요. 다 치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0.7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0.7달러를 넘어가는 순간 제가 봤을 땐 그냥 이때처럼 이때 지금 제가 지금 보는 구간이 5월 초쯤이 이제 채널 바닥에 닿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였죠. 리플이 여기서 물론 더 출렁될 수 있다. 출렁돼서 뭐 채널 하단부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뭐 보시면 0.23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채널 바닥에 거의 근접해졌고 이 채널 바닥에 터치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이때 2017년 3월달에 리플이 이렇게 크게 달러 시장에서 상승했던 부분만큼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때 보면 이제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해주고 채널 중반까지 올라가주고요. 그 다음에 한 차례 쉬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채널 그 채널 중간을 뚫어줍니다. 돌파해주고 채널 그 상단부에서 중간 위치까지 올라가주고 쉬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흐름이 저는 이제 5월 이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리플 들고 계신 분들 물론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막 5배, 6배 올라가니까, 조바심 느끼실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기다리시면 저는 좋은, 때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도 저는 어느 정도 치워졌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리플 못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근거가, 리플 시체가 많아서 못 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다 이미 치워졌고, 손바뀜도 다 일어났다. 리플에 대해서 확신 못하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다. 그리고, 리플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못 오르고 지금 이 0.3달러에서 0.7달러 이 안에서 계속 이 수렴하고 있는 거를 못 참고 다른 코인들 가신 분들은 이미 다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꾸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코인도 펌핑 나면 그거 매도해서 지금 안 오르는 리플 사서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리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만약에 그 코인들 지금 보면 알트코인들 펌핑 나고 다시 다 거의 다 제자리로 와요. 제자리로 오거나 한 5배 올라가고 뭐 한 2배 정도 올라간 수준으로 다시 50% 하락,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적절히 이용한다라고 하면 갖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그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매도 관점으로 매도를 해서 아직 안 올라간 이런 리플 같은 거 사서 갖고 계시면 이건 빠지지도 않거든요. 사실 빠져봤자 이제 얼마 빠질 구간도 없고요. 여기서 이제 갖고 있다가 다시 걔네들 제자리 오면, 아니면 뭐 반토막 나면 그때 다시 들어가서 개수 늘리게 하시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체 매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고, 확실한 종목 중에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더 쉬운 지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속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몇 번 제가 드렸는데, 리플 시체 많아서 이제 못 올라간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시체는 치워질 만큼 치워졌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권민수님이 2019년 리플 가격 얼마 예상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리플 차트 가지고 설명드릴 때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 2019년 말에는 이 채널 중반 정도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19년도 말에 채널 중반 정도에 위치해 있을 거다. 왜냐면 올라가지고 조정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때처럼요. 지금 이때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가고요. 눌러주고 횡보하고 다시 펌핑 나오고, 이런 식으로 2019년 말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락 조정을 또 거칠 겁니다. 네. 그런 이후에 눌러주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거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영역을 그대로 이제 제가 카피해서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2019년 말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보는 건 한 $10 정도, $10. 물론 이제 2019년 안에 그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채널 이제 중반부는 뭐 제가 이제 그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한 뭐 $20 안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리플이 여기서 2만원 갔다가 또 만원까지 빠지면 여기서 또 이제 사람들 얘기할 겁니다. 다시 이제 뭐 2,000원 간에 또 뭐 다시 또 3,400원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아마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털릴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내년 2020년에 리플이 진짜 큰 상승이 나와서 $100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이제 10만원 넘어가는 상승이 나와도, 사실 이거를 먹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극소수에 달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코인 참수님이 에이다가 잠깐 반등하는 걸 보고 리플 차례도 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써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은 달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산 현황들 그래픽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이트 브라운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희망님이 써주셨어요. H님 방송 보면서 주식 정리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결국 오늘 2천만원 손실 정리했습니다. 죽어가는 시장에 투자에 손실만 가중시킬 것 같아서 속은 쓰리지만 이제 시작하는 코인으로 손실 만회해 보려고 합니다. 써주셨는데, 일단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봤다, 아니면 내가 부동산을 하다가 돈을 까먹었다라고 하면 그 손해본 거를 주식시장에서 만회를 하려고 하고, 또 부동산으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제 특히 더 많이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사실 여러 가지 시장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자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꺾인 시장, 주식시장은 꺾여서 앞으로 2, 3년 이제 고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생각해보세요. 2018년도 초부터 꺾여서 내려오는 이 시장에서, 물론 그 고점부터 내려오는 시장에서도 나는 수익을 봤다
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분은 제가 봤을 때 진짜 0.1%일 거예요. 0.1%.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내가 그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실제 실력으로도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꼬꾸라지는 시장 안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꼬꾸라지는 시장 안에서 수익을 굳이 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불장이 돼서 나중에 이 채널 상단부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을 찾아봐야 된다.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으로 잠시 어떻게 보면 이제 옮겨야 되겠죠. 자산을 옮겨서 갖고 있다가 또 거기서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취하고 다시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때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지막 희망님이 잘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손실 정리하신 거. 왜냐면 이제 제가 봐도 올라올 때마다 주식시장은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HD 선님이 써주셨는데, 교체 매매가 생각보다 어렵다. 저는 그냥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지지선마다 분할로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본격 상승장이 오면 그때는 계속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는 본인 그 스타일을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해봤는데, 매매를 한 다음에 분명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리플을 샀는데 이더리움은 계속 올라가고 리플은 뭐 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조바심이 난다. 그리고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 교체 매매를 하지 마시고 지금 HT 선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차라리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시고 이렇게 지금 싼 영역에서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많고, 올라갈 때는 그냥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이런 전략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분명히 이 사람 성격이 다 다르고 투자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한테 맞는 투자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투자 전략을 안 쓰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그 매매를 잘못되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매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 성격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는 이런 매매법이 맞겠다라고 하시면 HD 선님처럼 교체 매매가 나한테 좀 안 맞는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써주셔서 했더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교체 매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그냥 접근하시고, 나중에 제가 채널 상단부가 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요, 리플이 지금 이 채널 중반부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니면 채널 중앙에 닿았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만약에 리플이 뭐 100이다라고 하면 한 30%는 지금 물량을 좀 덜어내겠다라고 이제 뭐 리딩은 아니니까요. 덜어내겠다. 저의 경우에 덜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리플이 이 채널 상단부까지 터치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좀 많이 물량을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저는 덜어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HD 선님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쌀 때 매수하고 비쌀 때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 말을 좀 제가 버벅된 것 같은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셨어요. 레이븐 코인이 불장을 이끌 거라는 소문이 있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주식, 부동산, 증권의 토큰화 발행 플랫폼인 레이븐과 연내부터 증권의 토큰화가 시작될런지 선생님께서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이븐 저도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티제로와 이제 연관성과, 그리고 패트릭이 이제 레이븐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레이븐에 투자를 할 때는 그 티제로의 어떤 레이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저는 레이븐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부분은 당연히, 그리고 시장 자체가 큰 시장이에요. 왜냐면 주식 자산 시장들을 다 토큰화 한다라고 하면 그 시장 자체가 얼마나 크겠어요.
주식시장 자체가 볼륨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수수료만 해도 저는 엄청 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성장성도 충분히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물론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레이븐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벡터 거래소가 지금 IC 벡터 거래소도 그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과 증권동을 토큰화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거래소도 오픈 중에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NYSE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주식들도 이 토큰화를 진행할 때 이 벡터 거래소를 했던 이 IC가 주축이 돼서 저는 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레이븐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코인들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에선 경쟁이 되는 겁니다. 경쟁 상대가 되고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됐을 때 과연 이제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팍소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제 자산을 토큰화하는 그런 코인들을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리고 금시장, 은시장도 토큰화 한다라고 했잖아요. 팍소스에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됐을 때 다 이런 게 다 경쟁 구도에 있는 저는 코인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경쟁 구도에 있는 코인들 중에 누가 또 살아남을 것인가? 주식이라든가 자산들, 금은을 토큰화하는 시장에서는 누가 또 이 시장을 먹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예, 그 조미라님이 써주셨어요. 예, 퀀텀을 불장일 때 매수해서 지금 90% 마이너스인데 스테이킹하면 개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피시 제일리님이 써주셨어요. 퀀텀 qtom.or.kr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가서 이제 보시면 된다. 예, 여기 가서 이제 보시면 그 큐텀 관련된 퀀텀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퀀텀 코어 지갑 설치해서 스테이킹 하는 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큐바오 지갑에 넣어서 하시면 큐바오 지갑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킹 관련돼서 일정한 이자율을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자율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거의 이제 10%에 육박한 그 이자율로 지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염려하시는 분 만약 단점이 있다고 하면 만약 그 큐바오에 내 자산을 넣는 거니까 그 내 자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제가 이제 거래소에 돈을 맡겼을 때 거래소에서 어떤 출금 요청을 했을 때 출금을 제대로 안 해준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바오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큐바오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20억, 30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내 자산, 내 퀀텀 자산을 뭐 더 큰 자산을 넣는다. 이거는 약간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코인원에서 이렇게 이제 스테이킹 관련돼서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래소에 넣으시면 예전에 그 코인네스트라는 거래소에서 퀀텀을 넣으면 퀀텀 관련된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지급해줬습니다.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코인네스트 거래소 자체가 많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비추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 코인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좀 사이즈가 되는 거래소에서 만약에 스테이킹을 서비스를 해주고 일정 부분 자신들이 수수료를 띄겠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맡겨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김도규님이 써주셨습니다.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수익을 거두면 저한테 이제 일정 부분 자산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예, 맡기지 마십시오. 예, 맡기지 마시고, 저도 이제 그냥 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투자자문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이런 게 제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일단은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정부, 광역단체, 지자체,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보다 오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 과정을 의회나 다른 기관이 낱낱이 파헤쳐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보다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가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에 책정된 예산이 모자라 다른 예산을 비목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것 역시 총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예산의 집행 과정에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으로 행해진 사태로 국민들이 정부나 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불법 집행과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이므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땐 김도균 님이 이런 행정 쪽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써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전문가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행정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예, 제가 이제 몰랐던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22조 달러에 달하는 이제 빚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빚을 이제 저는 갚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들어오는 돈보다, 세수보다 나가는 이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매년 1조 달러씩 오히려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정부도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 지방 지자체들은 과연 그렇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지자체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그러니까 제가 중국 지방 정부들이 과도한 이제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단체들도 그런 식의 어떤 빚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채무가 너무 늘어나서 나중에 이제 손을 들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발행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의회에서 어떤 통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 안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달빛이님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작년부터 이제 코인을 매집 중에서 거의 지금 손실 없이 존버 중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의외로 지금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전생에 이제 나라를 구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번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언제 코인 시장에 들어왔는지 한번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또 한번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법천사님, 또 오늘 처음과 끝이 이제 마법천사님 질문인데, 마법천사님이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엔진 지갑 안에 700여 종의 코인이 다 들어간다고요? 그럼 상위 30위 안에 코인은 다 들어가겠네요. 써주셨는데, 일단 엔진 지갑 안에 들어가는 건 엔진 지갑이 이제 ERC20 토큰을 지원하므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ERC20 토큰들이 들어갈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30위 안에 코인은 엔진 지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입금할 수 있는 덱들이 추가로 이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덱들이 실려져서 지갑으로 활용된다라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갤럭시 S10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 2019년도 3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그리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